안녕하세요. 12월 19일 코인카페입니다. 지금 뭐 4시 55분 5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제목을 뭐 거래소 파산 이렇게 달았는데 주말 동안에 OKX, L뱅크, 게이트.io 이렇게 거래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거래가 안 되니까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뭐 제가 바이낸스 이야기도 했었지만 지금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면 지금 뭐 OKX, L뱅크, 게이트.io가 거래가 중단됐을 때 난리가 났어야 정상이죠. 근데 주말 동안에 차트를 한번 보면 주말 동안에 오늘 월요일이고 그쵸? 일요일, 토요일 주말 동안에 이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주말에 어떻게 보면 심심했고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정체돼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조용했나?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 요거를 보면 우리 지난달인가요? 예, 그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이제 멈춰버리면서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카카오에 또 그 클라우드가 뭐냐면 저장 센터인데 그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센터가 이 멈춰버리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뭐 업비트에도 이제 입출금이 안 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고 카톡도 안 되고 뭐 인증 서비스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거래소들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홍콩에 기반을 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지금 거래소들이 지금 뭐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우려가 한참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세계 뭐 물론 규모가 큰 거래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 큰 탈 없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 이야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낸스 이야기 뜨거웠습니다. 바이낸스가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이낸스가 무너지면 이 코인은 리셋될 수 있다. 뭐 아예 끝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리셋 그냥 아예 뭐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암호화폐를 바이낸스는 곧 암호화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세계 거래소와 상관없이 바이낸스 이야기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바이낸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요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자, 21년, 20년에 이 원래는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반감기를 이 사이클을 본다면 20년에 20년에 반감기가 있고 21년 후반에 원래 정점을 찍죠. 예, 다음에 가을 겨울에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조금 틀렸죠. 요번 반감기엔 틀렸던 이유가 요때쯤 이제 이쯤에 이제 중국에서 금지를 시키면서 그런 사태가 있었고 쭉 올렸다가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거의 암호화폐를 뭐 장악하고 있었다. 왜냐면 채굴이나 매매 거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거진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때 거래가 이제 암호화폐 금지가 된 게 처음은 아니다. 근데 그전에도 이제 암호화폐 금지 이야기가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중국 자금이 넘어와서 매매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고 그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짜장 프리미엄일 가능성이 많다. 짜장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요때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금지를 한번 뭐 전면 금지 이렇게 하면서 시세가 다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 이때쯤에 한참 더 올라갔어야 돼요. 지금 플랜 B 뭐 이런 애들이 뭐 1억 이상 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바이낸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바이낸스가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테더하고 USDT하고 USDC 이거를 이제 싸움이 붙었다.
뭐 USDT는 홍콩 자금, 중국 자금이고 USDC는 미국 자금이기 때문에 홍콩 자금, 중국 자금을 뭐 어떻게 해보려는 미국 자금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바이낸스에서 출금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바이낸스는 지금 뭐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 이쪽에서 이제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좌우장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회계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어쨌든 넘어갔고요. 뭐 바이낸스의 출금 사태는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말 동안에 지금 3개 거래소가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하면서 거래소의 문제를, FTX 이후로 거래소에 대한 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한참 나오고 있었는데, 뭐 이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크게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이 거래소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어요.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거래소에 대한 이제 우려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제가 요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바이낸스가 아랍권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랍이라는 나라는 이 달러머니가 넘치는 나라, 달러머니로 뭐 거의 뭐 아랍 국가들은 뭐 기름 말고는 뭐 없어요. 근데도 이제 뭐 부유하게 살고 있고, 뭐 물론 없어서는 안 된 기름 때문인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는 아랍권에 바이낸스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저께 그 월드컵 결승전을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웬만한 인플루언서들은 다 월드컵을 보러 갔습니다만은, 뭐 저스틴 썬도 있었고요.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사위, 그리고 아랍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봤어요. 근데 이게 트위터가 2대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2대 주주가 아랍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코인,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코인 판에서 좀 우리가 좀 뭐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뭐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이 사람들의 행보를 보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행보를 보고 우리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의 행보나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요. 아,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의 이제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친분이 다들 있는 사람들이죠. 장펑자오, 저스틴 선, 일론 머스크, 이렇게 다 친분이 있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 이제 큰 손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미국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달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아랍권입니다. 아랍권은 이 오일이 넘치는 나라인데도 패권을 쥐지 못하고, 미국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달러 패권으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풀었다 쪼였다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거를 탐탁지 않아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가 좀 아랍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잭도시만큼 뭐 이 BTC를, 비트코인의 지지자가 없는데요. 지금 잭도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트위터를 떠나서 잭도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잭도시는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잭도시는 지금 뭐 개인 지갑에 대한 이거를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 개인 지갑은 뭐냐면 이 BTC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하고 그런 곳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잭도시가요. 그 잭도시랑 일론 머스크랑의 친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 상황이고 더 이상 이제 암호화폐 뭐 도지코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위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잭도시도 지금 뭐 이제는 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뭐 조용히 속세를 떠나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폭락이 오고 그리고 이 지금 BTC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암호화폐 이 생태계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너무 맥락 없이 이야기해서 뭐 이 제가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알아들으실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지금 뭐 거래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거래소들이 파산, FTX 이후로 바이낸스 가장 큰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말 동안에 OKX, 엘뱅크, 게이트.io 얘네들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때문에 거래가 멈춰버렸는데도 주말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 요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냐. 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도 이제는 바이낸스 인출 사태도 이제는 꺾였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뭐 물론 우리나라에도 거래소를 다시 뭐 이렇게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도 또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고팍스를 인수하겠다는 작년 이야기를 지금도 고수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고팍스 지금 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뭐 지금 4대 거래소가 지금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고팍스 이렇게 있는데 고팍스가 제일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이낸스에서 우리나라를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를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매매가 됐었다 대규모로 지금도 그거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자본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중국 자본이 있는 우리나라 요거를 바이낸스에서 뭐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팍스 지금 바이낸스도 상황이 모든 거래소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하지만 요게 잠잠해진다면 뭐 바이낸스는 다시 확장시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시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시고 지쳐 있으시고 가장 힘들 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장 힘들 때가 시세가 막 떨어질 때보다 시세가 떨어진 다음에 횡보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고요. 그죠?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장 힘들어 해요. 왜냐면 떨어질 땐 그냥 단념을 하죠. 아, 그래, 너가 언젠가는 멈추겠지. 이러면서 버티는데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할 때 이때 이제 매도를 하고 떠나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뭐 그러면 야 얘네들이 개인들이 떠나면은 시세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그렇진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다 팔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열흘을 버티는 사람이 있고 이틀을 버티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락한 다음에 횡보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아마 지금 시기일 텐데요. 왜냐면 하락한 다음에 횡보할 때는 더 빠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20K까지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K면 우리나라 돈은 뭐 1700에서 1800입니다. 근데 뭐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걸 열어놔야 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팔고 그러면 난 17K 잡아야 되겠다. 아니 1700에 잡아야 되겠다. 12K까지 열어놔야 되면 그럼 14K, 13K에 잡아야 되겠다.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 방송은 그냥 제가 거래소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시장이 더 빠진다면, 더 하락을 한다면,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이 반감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장은 지금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래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지금도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금 힘내시고, 이제는 겨울입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겨울에 또 빛도 보고 겨울에 또 힘들고 요런 시기예요. 하지만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요. 그 다음 여름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힘들 내시고 조금 한동안은 조금 잊어버리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또 뭐 이슈가 생기면 또 방송 이어갈 테고요. 제가 생방송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요. 괜히 너무 힘든 이야기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기를 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힘내시고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지금 뭐 12월도 거진 지나가고 있고요. 금방 1월, 2월, 3월 내년 1분기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는 내년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지나간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